누군가의 아내가 될 것인가? 아니면 여자친구로 남을 것인가? 만약 다시 저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저는 어떠한 선택을 할까요? 아마도 다시 돌아간다 해도 저는 지금과 똑같은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인생의 모토가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야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다라는 거거든요. 이미 이 말에서 제 마음을 모두 들켜버린 것 같네요. 맞아요. 저는 지금 굳이 안 해도 될 선택을 굳이 해서는 지나간 시간에 대해 무척이나 후회하고 있죠. 선택하던 그날의 행복은 도대체 어디로 떠나버리고는 왜 이토록 후회만 남았는지 저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사람들은 저에게 은수저 정도는 되겠다며 저를 볼 적마다 부러움을 자아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집은 제가 유치원도 들어가기 전 아버지의 사업으로 인해 미국에 이민 가게 되었고 저희 가족은 15년이 지나 제가 성인이 되고서야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부모님 고향이 그리웠던 터라 고민 없이 비행기에 오르시며 저에게 그래도 미국에서 대학까지 마치는 게 좋지 않겠냐 물으셨지만 그토록 부모님이 그리워하던 고향에 대해 저도 느껴보고 싶기도 했고 어렴풋이 떠오르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립기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무엇보다 어딘가에 저라는 사람이 소속되길 바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망설임 없이 부모님과 함께 한국에 돌아오게 됐고 한국에 있는 유명 대학의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운이 좋게도 바로 이름만 들어도 안다는 대기업에 입사를 하게 됐어요. 처음엔 한국에 있는 기업 문화에 적응하느냐 애를 먹었지만 그래도 어려서부터 한국의 예절을 중시해 저를 훈육하신 부모님 덕분에 금세 적응해 얼마 지나지 않아 동기들 사이에서도 최연소로 승진을 하며 나름 회사에서도 입지를 굳히기 7년 저는 어느새 과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 사이 저희 대학 동기들을 비롯한 회사 동기들도 하나둘 결혼을 하더니 제가 30이 되던 해에는 무슨 결혼 마지노선에 다다른 사람들 마냥 달에 한 명씩 그 해만 12명이 시집장가를 가는 게 아니겠어요? 그날도 다른 부서의 동기 결혼식에 참석하게 됐어요. 무료한 박수와 속빈 축하의 시간이 지나고 하객들 사이를 비집고 결혼식장을 빠져나오려던 차 어디에 걸렸는지 블라우스 한쪽이 홀라당 뜯겨버리고 말았어요. 저도 모르게 크게 소리치자 길을 나서던 하객들이 일제히 저를 바라보더군요. 놀라고 민망한 나머지 어찌할 바를 모른 채 발을 덩덩 구르고 있는데 누군가 저의 어깨 위로 자켓을 덮어주는 게 느껴져 감사 인사라도 할 겸 그곳을 향해 고개를 돌리자 얼마 전 동기네 부서에서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이 서 있었어요. 저는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곧장 자리를 벗어나 택시에 올라탔고 그제서야 그의 자켓까지 제가 들고 온 것을 알게 됐죠. 어떻게 다시 돌려줘야 하나 벌써부터 머리가 멍하더군요. 결국 그의 자켓을 드라이까지 해서 고이 들고서는 그에게 살포시 사내 메신저를 보내게 됐어요. 그 메시지를 시작으로 연인으로까지 발전한 저희는 어느새 결혼이라는 갈림길에 도착한 오래된 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결혼에 대해 물었고 당시 남자친구는 대답하기를 망설였어요. 이쯤 되자 저도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럼 지금 딱 말해. 나랑 결혼할 마음 없어? 그럼 나 더 늙기 전에 놔줘. 내 난자가 조금 더 기회가 있을 때 놔주는 게 서로를 위한 마지막 배려 아니겠어? 저는 남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하고 자리를 뜨려 하자 그는 다급히 저를 붙들며 왜 선뜻 결혼을 이야기할 수 없었는지 그 이유를 말하더군요. 우리 집은 자기네랑 사정이 달라. 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신 지 오래라. 병원비 되느냐 집안 사정도 좋지 않고 무엇보다 자기도 알다시피 우리 집은 자식이 나 하나뿐이잖아. 아무리 자기가 10년 넘게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적응했다 해도 며느리로서 살아가는 건 또 다른 문제야. 분명 자기가 많이 힘들 거야. 이런데 내가 어떻게 자기한테 결혼하자고 해. 감히 내가.
저는 고작 그런 이유로 결혼을 망설이고 있었다던 그의 말을 듣자 되려 그가 너무 가여워지더군요. 저는 당장에 망설임 없이 그의 손을 잡았고 그런 이유라면 우리의 사랑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니 하루빨리 저와 결혼하자며 그를 제 옆에 꼭 붙잡아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미친 거죠. 모닥불로 거침없이 뛰어드는 하루살이처럼 결혼으로 방향이 잡힌 저희는 쇳불도 당긴 김에 뽑으라고 했다고 곧장 그 주 주말에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 남자친구네 집을 찾았어요. 하지만 그건 너무 섣부른 저의 첫 번째 선택이었어요. 하필 그날은 남자친구의 아버님이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투석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시던 날로 좋은 첫인상을 드리기 위해 열대과일부터 탐스러운 사과, 배가 한아름 담긴 과일 바구니를 들고 간 저를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집안은 아주 냉랭하다 못해 곳곳에 얼음이 오는 것만 같았어요. 신장투석으로 이미 기력을 다한 아버님과 그런 아버님을 모시고 소파에 앉은 어머님은 바닥에 방석을 깔고 다소곳하게 내려앉은 저를 한참을 뚫어지게 보시다가 겨우 한마디 말을 붙이셨어요. 그래, 서울대 나왔다면서요? 맞아요? 뭐 학생 때 찍은 사진이라도 있으면 보여줘봐요. 아니 요즘 워낙 마음만 먹으면 다 속일 수 있는 세상이다 보니 이해하죠? 네? 잠시만요. 저는 예상치도 못한 물음에 당황한 나머지 어버버한 상태로 핸드폰을 뒤적이자 남자친구가 이를 말려보려는 듯 중재에 나섰어요. 엄마 서울대 나온 거 맞아. 내 친구 윤호 있지? 걔가 우리 자기랑 같은 해 졸업했잖아. 그래서 걔네 집에 갔을 때 이미 졸업 앨범에서 봤어. 얼굴도 그때랑 똑같아 우리 자기. 이 또한 생각지도 못한 답변이기에 다시금 어안이 벙벙한 채로 어머님을 보자 어머님은 무슨 이런 팔불출이 있냐는 듯 미간을 찌푸리시며 저 몰래 남자친구에게 그 입 다물라는 듯 찡긋 얼굴 표정으로 신호를 주신 후 재빨리 화제를 돌리셨어요. 아니 우리 아들이 못나서 서울대를 못 간 게 아니라 하필 수능날 탈이 나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낮춰서 간 거야. 알죠? 아들한테 들었죠? 우리 애가 절대 못난 애가 아닌데 아직도 생각하면 아쉬워 죽겠어. 네, 그럼요. 지훈씨 회사에서도 일 잘한다고 제 동기가 지훈씨 직속 상사인데 입이 마르도록 칭찬이 자자해요. 그 친구가 칭찬에 인색한데 말이죠. 이런 것만 봐도 알죠. 우리 아들 직속 상사가 동기라고요? 그럼 아가씨가 지금 우리 아들보다 직급이 높아요? 지훈아, 그런 말은 없었잖아. 이게 대체 무슨 소리니? 그게 말이지. 어머니는 이게 무슨 말이냐며 언성을 높이시는데 그 앞에서 남자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 안절부절만 하고 있더군요. 그러자 어머님은 결심이라도 하신 듯 딱 잘라 말씀하셨어요. 미안하지만 둘이 좋아서 만나는 것까지는 나 안 말려요. 하지만 우리 집 식구가 되고 싶은 거라면 나는 우리 아들 기죽어 사는 꼴 절대 못 보니까 그 꿈은 지금 당장 접어요. 그게 아가씨 심상에도 편할 거예요. 그럼 앞으로 보는 일 없도록 둘이 잘 정리해요. 어머님은 그 말을 남기고는 아버님을 모시고 안방으로 들어가셨고 배웅도 못 받고 현관을 나선 저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눈물이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어머님 말처럼 연애만 하고 말아야지 했으면 이미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어요. 결혼을 한다면 이 남자랑 해야겠다 마음을 먹은 순간부터 저의 선택지는 그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저를 딱 한 번 본 어머니의 반대로 헤어지라니요. 결코 그럴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저는 결국 그 뒤로 어머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남자친구와 몇 번이고 찾아가 어머니와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어머님이 처음 인사를 올린 이후
저에게 말 한마디 붙이지 않던 어머님이 제 옆에 쓱 다가오시더니 넌지시 물으셨어요. 아버님이 사업을 한다던데 몇 년 동안 운영하셨어요? 아, 내년이면 창립한 지 30년쯤 되세요. 그럼 남자 형제는 있나? 아니요, 언니하고 저뿐이에요. 아, 남자 형제는 없는 거구나. 언니는 뭐 하나? 네, 언니는 저와 달리 미술을 전공해서 아직 미국에 남아서 공부 중이에요. 저의 대답을 듣자 어머님은 무언가 골똘하게 생각하시는 듯 했고, 그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친구에게 드디어 어머님이 우리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다는 그토록 기다리던 소식을 듣게 됐어요. 어머님은 아버지 병세가 날로 악화되어 가니 아버님이 거동하실 수 있을 때 하루빨리 상견례를 하자고 하시더군요. 저희 부모님은 예술활동으로 비혼주의자가 되어버린 언니를 대신해 막내딸이라도 꼭 결혼해 단란한 가정을 이루며 살길 바라셨던 덕에 저희 집은 저의 결혼 소식 자체를 환영하다 못해 파티를 열 정도로 환대를 받았고, 그런 부모님 모습에 차마 제가 어떤 홀대와 냉대를 받았는지는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상견례 날의 아침이 밝았고 부모님을 모시고 한껏 긴장되는 마음으로 들어선 한식당에서는 이미 도착해 자리를 잡은 어머님과 아버님, 그리고 남자친구가 앉아 있었어요. 그날따라 유독 어머님의 옷차림이 눈에 띄었어요. 도착한 지 10분은 지났을 텐데 아직 초겨울이라 가벼운 코트만으로도 충분한 터인데 거대한 모피 코트를 입고는 벗지도 않은 채 앉아 계시더니 저희 부모님이 코트를 벗자 그제서야 모피를 벗으며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 털어내는 걸 저는 보고야 말았어요. 모피 안에는 일명 눈깔 사탕이라 불리는 사탕 알만큼이나 큰 진주가 목에 주렁주렁 달려서는 보는 제가 목이 빠질 것만 같았어요. 양가 부모님은 가벼운 인사를 나누고는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는지 정적이 흐르더니 음식이 다 나오도록 아무도 쉽사리 입을 떼지 않으셨어요. 그러던 차 어머님은 중요한 할 말이 있으셨는지 들었던 젓가락을 다시 내려놓고는 어렵게 입을 떼셨어요. 요즘 세상에 남자가 집을 해와야 한다는 둥, 그런 건 너무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사돈 어른들께서 해외에서 오래 생활하신 만큼 틀에 박힌 사고는 깨어있을 거라 생각하지만서도 큰일 앞두고 서로 할 말은 해야 할 것 같아 말씀드려요. 저희 집은 아들이라고 집 해줄 생각은 추워도 없으니 애들 직장도 좋으니 대출 받아 얻는 게 어떠시겠어요? 아니면 뭐 요즘 세상에 있는 집이 더하는 게 흠도 아니니 바깥 사돈이 앞으로 잘 살라는 의미로 애들 도와주신다고 하면 저희야 원치 않더라도 고생 한 번 없이 키운 딸 걱정돼서 하신다고 하는데 저희라고 말릴 재간이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안사돈? 예비 시어머니의 말씀이 저는 이상하게도 너무나 당당하게 저희 집에서 집을 해오라고 들렸는데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듣지 않으셨나 봐요. 곧이어 저희 아빠가 예비 시어머니의 말을 이어 대답하시는데 그 대답에 저는 너무 죄송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아유, 그럼요. 저는 우리 지훈이 사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딸만 귀하게 자랐을까요? 지훈이도 집에 하나뿐인 외동아들로 귀하게 자랐을 텐데요. 저희 내외도 지훈이 아들처럼 어여삐 여기는지라 집이야 양가 중 도움 줄 수 있는 곳에서 도움 주면 그만인 일인데요. 우리 아들딸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는다는데 조금이라도 마음 편히 시작할 수 있으면 그만이죠. 다행히도 저희가 서울에 살던 집을 정리하고 회사 공장이 있는 곳으로 거처를 옮겨야 돼서 괜찮다면 지금 저희가 사는 집을 아이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데요. 어떠세요, 사돈? 그러자 시어머니는
바라던 답변이 아닌 듯 살짝 인상을 쓰시더니 본인이 생각했던 대로 일을 바로잡으려는 듯 쉴 틈 없이 대답을 이어가셨어요. 그래도 애들이 시작하는 건데 주실 거면 새 집으로 주시는 게 애들 신혼 살림 꾸미는 재미도 있고 좋지 않을까요? 다들 처음 결혼했을 때 생각해보세요. 그때 뭐 별다른 재미가 있던가요? 그저 내 살림 사다 하나씩 채우는 재미라도 있어야 그거 사려고 돈도 아끼고 그러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안 싸돈 여자들 재미가 살림밖에 더 있겠어요? 네, 그럼요. 안 싸돈이 하시는 말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요. 여보, 우리가 너무 우리 생각만 했네. 애들도 시작인 만큼 새로운 곳에서 자기들끼리 시작하고 싶지. 우리가 살던 곳에서 시작하고 싶겠어요? 안 싸돈 저희 생각이 짧았네요. 집은 애들 출퇴근하기 좋은 곳으로 다시 알아보는 걸로 하죠. 무례한 요구에도 딸 자식이 뭐라고 쩔쩔매는 엄마 아빠를 보고 있자니 잠시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닌지 고민이 되었어요.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상견례는 저희 엄마 아빠의 수많은 배려와 인내로 마무리가 됐고 저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조심스럽게 부모님께 물었어요. 엄마, 아빠, 나 그냥 이 결혼 하지 말까? 그러자 엄마는 차 안 창문을 바라보며 저의 손 하나를 꼭 잡고는 이렇게 말했던 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같은 배에서 태어난 네 언니하고 너도 이렇게 다른데 가족이라도 다 지훈이 같기만 바랄 수 있겠니? 대신 네가 같이 살 사람은 지훈이고 그 사람만이라도 너와 잘 어우러질 수 있음. 그거면 된 거야. 더 바라는 건 욕심이야. 그래요. 엄마 말처럼 시부모님이 저하고 살 사람은 아니니까요. 저와 살 사람은 제 남자친구고 저 역시 이 남자를 대신할 사랑을 찾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은 들지 않았기에 저희는 여러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됐어요. 저희 엄마 아빠는 서울에 올라올 일 생기면 지내겠다며 서울에 있는 본가를 팔지 않고 따로 저희 직장 근처에 20평대 아파트 하나를 전세로 구해주셨어요. 시어머님은 집이 작다며 불만을 토로하셨지만 어차피 이 집은 저희 둘이 살 집이고 저와 남편이 살기에는 아주 충분했어요. 결혼이라는 고민을 넘기고 나자 저에게는 그간 결혼 준비로 잠시 미뤄뒀던 프로젝트가 쌓여 있었고 이를 해치우기 위해 밥 먹듯이 야근을 하느냐 신혼생활을 즐길 시간도 없었어요. 반면 남편은 아직 프로젝트를 이끌 만한 직급은 아니었기에 6시 땡 치면 바삐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는 집으로 퇴근하기 바빴어요. 늦은 새벽에서야 집으로 돌아가 보면 출근 준비로 밥밭 치울 새도 없이 나갔던 시리얼 그릇이며 남편이 먹고 싱크대에 담아둔 그릇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나마 싱크대 안에라도 넣어둔 날이면 다행이었어요. 가끔은 배달에 먹고 남은 음식의 뚜껑을 열어둬 식탁 위에 날파리가 꼬여 지친 몸으로 대충이라도 집안일을 하고 잠에 들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출근 준비가 이어지기를 몇 달쯤 이어가던 중 시어머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비밀번호, 집 비밀번호가 뭐니? 대뜸 전화를 해서는 인사도 없이 집 비밀번호를 묻는데 너무나 당황한 저는 비밀번호를 부르고 말았고 제가 부른 번호에 맞춰 비밀번호 키가 눌리는 소리가 들리고는 무섭게도 전화는 끊기고 말았어요. 저는 급한 마음에 당장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매일 칼같이 퇴근을 하던 남편은 하필 오늘 회식이 잡혀 늦게 온다는 게 아니겠어요? 오늘도 역시나 엉망인 집안꼴이 떠오르는 저는 등을 따라 흐르는 서늘한 땀줄기에 놀라 야근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던 일 모두 제쳐두고 집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집에 도착했을 땐 이미 늦어버렸어요. 시어머님은 난장판인 거실 소파에 앉아
팔짱을 끼친 채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올린 후 무슨 일로 오셨느냐 묻자 아무래도 둘 다 회사를 다니다 보니 반찬할 시간도 없을 것 같아서 반찬도 줄 겸 내일 저희 집 근처에 약속이 있어 자고 약속 가기 위해 왔다고 하시기에 저는 순간 너무 바쁜 탓에 남편이 일러준 일정을 까먹은 줄 알았지 뭐예요. 오자마자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1시간 동안 집 청소를 하고 겨우 시어머님이 주신 반찬을 덜어 저녁을 차릴 수 있었어요. 그제서야 저는 시어머님에게 저녁을 드시라 부르니 어머님은 여전히 마음에 안 드는 눈치였죠. 이걸 저녁이라고 차린 거니? 여기서 네가 한 거라고는 고작 밥이 전부인데 이걸 네가 차렸다고 할 수 있니? 먹다 목 막혀 죽으라는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오이냉국이라도 하나 만들어내오던가. 내가 네 시아버지 병수발 들라 반찬하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8시가 넘어가도록 굶겨두고는 이걸 내오는 거야? 원 내가 기가 차서는. 시어머니는 수저도 들지 않고 손님 방에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리고 얼마 후 남편은 손에 치킨 한 마리를 들고 오더니 곧장 시어머님이 계시는 방문을 열고는 엄마가 좋아하는 치킨을 사왔다며 시간이 몇 시인데 여태 저녁도 안 먹고 있었는지 묻자 시어머님은 훌쩍이는 듯 하였어요. 네 마누라한테 물어봐라. 밥상 꼬라지가 어땠는지. 얼마나 지 시댁 알기를 우습게 알면 내가 가져온 참만 딸랑 내놓고 물도 없이 밥을 먹으라는데 내가 이 나이 먹고 며느리 밥 한 번 얻어먹는 게 이렇게 서러울 일이냐? 엄마 반찬 해왔어? 무슨 반찬? 대박. 안 그래도 나 집밥 먹고 싶었는데 잘됐다. 뭐? 너 평소에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사는 거야? 아니, 엄마도 알잖아. 우리 여보 오랫동안 미국에 있어서 파스타 아니 스파게티 뭐 이런 건 좀 해도 한국 요리는 못해. 그래서 그렇지. 한국 요리 빼면 그래도 다 잘해. 이놈아, 한국 사람이 한국 음식 먹어야지. 그리고 한국인은 밥심인데 밥을 못 얻어먹는데 다른 걸 잘하면 무슨 소용이야? 아휴, 이 모자란 거사. 남편과 시어머님 눈엔 제가 보이지 않는지 문을 활짝 열어두고는 들으라는 듯 대화를 이어갔어요. 결국 참다 못한 제가 들어가자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한 채 대화는 끝이 났고 시어머님은 그날 남편이 사온 치킨 한 마리를 혼자 다 드시고서야 잠에 드실 수 있었어요. 물론 저는 저녁은 고사하고 치킨 무도 하나 얻어먹지 못한 채 잠들 수밖에 없었죠. 저는 결국 다음날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 집 근처 해장국집에서 콩나물국을 사와 겨우 아침상을 준비할 수 있었고 시어머님 반찬에 입맛을 다지며 개걸스럽게 아침밥 먹는 남편 모습이 흡족스러우셨는지 어제와 달리 시어머님도 별말 없이 아침을 드시고 난 후 약속 장소까지 모셔다 드리고서야 출근을 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날 저녁 남편에게 왜 시어머님이 오신다는 말을 하지 않았냐고 묻자 남편은 자기한테도 말하지 않았다며 자기도 몰랐다고 하더군요.